극소값과 최소값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면은 이 구간에서 함수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즉 fx의 극대값과 극소값 그리고 fa, fb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지금 예시로는 우리 3차 함수 나와 있는데 우리 2차 함수부터 얘기를 하고 3차 함수를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만약에 fx가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 f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가지겠어요? 자,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형태가 될 테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모양의 함수가 되겠죠. 자, 그때 구간 A와 B 사이다 있으니까 A, B를 한 이쯤에 놔보자. 여기를 A, 자 여기를 우리가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도 자 여기를 우리가 A, 한 이쯤을 우리가 B라고 놔주자. 자, 그럼 이때 주어진 구간에서 2차 함수 fx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서 존재할 수가 있겠다. 자, 먼저 2차항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fx는 언제가 최소가 돼요? 우리 지금 2차 함수의 꼭지점, 그렇죠? 포물선의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는 거 우리가 관찰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우리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2차 함수의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음수였다가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화하는 구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극소값이다.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최소값은 극소값과 같아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극소이면서 최소값.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근데 이때 최대값은 또 어디서 나오겠어? 자, 제가 2차 함수 최대 치수 구할 때 항상 얘기했죠?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값이 된다고. 즉 꼭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는 건 뭐다? 구간 A, B 중에서 지금은 그림상으로는 B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B가 되겠지만 즉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A가 만약에 꼭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졌으면 A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B가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B가 최대값이 되더라. 즉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비교해 보려면 세 가지 값을 따져봐야 됐다. 뭐예요? 꼭지점하고 구간의 양 끝값.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에서 지금 얘가 극대이죠. 극대. 왜냐하면은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구간이니까. 자, 극대값에서 우리 최대값이 나오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값은 구간의 양 끝값 중에 포물선이란다. 꼭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값이 우리 최소값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려면 어떤 구간들을 찾아줘야 돼요? 일단 주어진 구간의 양 끝점, 그렇죠? FA, FB하고 그리고 극값을 가지는 구간, 즉 극대값과 극소값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3차 함수도 봐준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겠다. 우리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형. 최고차항이 양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증가함수의 추세를 가지는 그죠?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요. 최고차항이 음수면은 얘를 이제 반대로만 그렸다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할까? 뭐 누운 S자 모양? 자,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우리 3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주어진 구간 A와 B 사이에서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A와 B 사이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자, 일단 우리 만약에 극대와 극소값이 모두 주어진 구간 A와 B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 우리 극대 극소값을 일단 따져봐야겠고 그리고 구간의 양끝값을 따져봐서 이 4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림 보면은 극대 극소가 지금 각각 극대값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극소 지점에서 또 최소값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간의 양끝값이 A, B가 최대값과 최소값 오히려 더 사이에 존재하니까. 따라서 이때는 극대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극소가 최소값이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때요? 자, 여기 극대 있고요.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구간의 양끝값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극대보다 오히려 FB가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FB가 최대값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FA랑 최소값을 비교했을 때는 최소값이 더 작은 값을 가진 거 볼 수 있으니까, 최소값이 아니라 극소값이 더 작은 값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자, 극대 극소가 존재는 하지만, 자, 얘네보다 FA하고 FB가 각각 최대 최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매우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우리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값에서 나오겠다.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그리고 구간의 양끝값 FA, FB에서 나올 수가 있겠더라.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그래프가 지금 전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그죠? 증가함수의 그래프만 나와 있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그려놓는다고 하면은 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비슷한 경우로,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더라도 극대 극소보다 이건 함수의 양끝값이 더 크다고 하긴 좀 힘드네. 다시 그림 그리면은 이런 모양 가지면 되겠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림 좀 얄쌍하게 그려줘야겠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어때요? 자, 극대나 극소값보다 함수의 양끝값이 각각 최대 최소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뭐 그림 그려준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죠? 쭉 내려와서 여기서 볼록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자, 극소가 최소값은 되지만, 아닌가? 지금 B가 더 낮은 거예요? 그죠? B가 더 낮게 나오네. 그림 좀 예쁘게 그려줘야겠다. 사실 안 그려도 되는 건데 괜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극소가 최소값은 되지만 최대값은 극대가 아니라 지금 FA가 최대가 되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또는 이 극값이 각각 최대 최소가 되려면 우리 어떤 모양으로 해주면 되겠어? 좀 낮게 그려주자. 이런 모양 되면 되겠죠? 공간이 좁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극대하고 극소가 각각 최대 최소가 될 수가 있겠다. 즉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여도 우리가 4개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3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fx에서 f'x equal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3차 방식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equal 0이 각각이 세 가지 조건,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진 조건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 조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 조건이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뜯어볼게요. 자, 일단 fx는 3차 함수인데 f'x equal 0. 자,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극대하고 극소가 되는 거죠. 즉 알파, 베타가 극값이 되는 건데, 이때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보다 작다래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주어진 3차 방정식은 무슨 얘기야? 자, fx하고 뭐하고?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죠. fx equal 0 아니야, 지금 나온 식이. 그런데 이때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음수가 되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대요. 자, 왜 그런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쭉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여기가 f알파가 되겠고, 그리고 극소 지점이 f베타가 된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때 x축이 어딜 지나가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어요. F알파, F베타 사이를 x축이 지나가야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F알파는 양수값이 돼야 되고 F베타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값이 돼야겠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따라서 우리 양수와 음수를 곱해준 거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까지 조건 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아야겠다. 왜? 양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첫 번째 조건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기울기란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면은 이런 그래프 그려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F알파, 여기가 F베타가 될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려면은 F알파, F베타 사이를 X축이 지나가야 되니까 1번 조건 같은 얘기가 되더라. 우리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질 조건은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 우리 3차 함수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진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위로 극대점을 잘 그려줘야 되는데 극대점을 지나가도록 X축이 그려주면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교점 하나 발생하고 그 옆에서 하나 더 발생하니까 F알파 이퀄 0이 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는 극소점을 X축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는 F베타 이퀄 0이 되니까 F알파가 몇이든 간에 F베타가 0이면은 둘이 곱해서 0 되겠죠. 또는 F베타가 몇이든 간에 F알파가 0이 되면은 둘이 곱해서 0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질 조건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이 되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질 조건은 fx 함수가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냐면 fx equal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제곱이다. 아니다. 알파 베타 여기 같이 쓰면 헷갈리는구나. 그러면은 a, b, c, d 있고 알파 베타 있으니까 뭘로 쓰지? x-n 곱하기 x-m의 제곱이다. 그때 이 m이 뭐가 되는 거냐? m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 자,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fx의 하나의 근이 제곱이 돼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중근이 뭐가 된다? 극값 중 하나가 되면은 이때 fx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앞뒤가 바뀐 내용이긴 한데 왜냐하면 딱 봐도 fx 3차 함수면서 근이 지금 n하고 m 두 개를 가지니까 그래프 그리기도 전에 fx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m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1차식의 이 m 값이 반드시 극값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 조건은 뭐가 된다?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보다 크면 된다.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3차 함수 이런 모양 나올 때 X축이 이렇게 아래로 그냥 쭉 지나가던가 또는 그냥 아예 위로서 한 줄 쭉 지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 교점이 하나씩만 발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 실근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X축이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은 F알파도 0보다 크고 F베타도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둘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X축이 아예 위에 있다고 하면 F알파도 음수, F베타도 음수가 된다는 거니까 둘이 곱해서 양수 나오더라. 자, 이렇게 우리 그래프 그려서 이 세 가지 조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허접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 한 번씩 그려보시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문제 볼게요.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네. 일단 fx 주어져 있고요. 이때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때 우리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일단 fx 미분에서 극값 한번 찾아줘야겠죠. 그럼 f'x 계산하면은 우리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돼요. 자, 얘 우리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다시 쓰면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네. 즉 x가 3일 때하고 x가
1일 때 극값을 가진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주어진 구간에서 x equal 3은 구간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주고 언제? x가 1이 될 때 값만 우리가 구해주자. 뭐 물론 우리가 이때 x가 1일 때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미리 구하고 나서 함수값을 구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그게 계산 과정에 한 과정이 더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극값을 판별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극값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x에 바로 대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f1 구해주면 몇이 돼요? 는 1-6 플러스 9니까 4가 나오네. 얘가 최대가 될지 최소가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함수의 양 끝값만 fx에 대입을 해주자. 그럼 f0 계산하면 몇이 됩니까? 0, 0, 0이니까 그냥 0이 되네. 그리고 f2 계산하면 몇이 되더라? 8-6, 4, 24 플러스 18 되네요. 그러면은 2가 나오죠. 자, 따라서 우리 이때 극값이란다. 최대값과 최소값 판정하면 어떻게 되겠다? 아까 얘기했잖아. 극값하고 구간의 양 끝값만 함수에 대입해서 그 함수값끼리 크기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뭐가 제일 커요? f1이 제일 큰 걸 볼 수가 있네. 따라서 최대값 4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0이 되겠다. 쓸 자리가 부족하네. 여기 살짝 지워줄게요. 살짝 지워주고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 그러면은 최대값 그냥 맥시멈에서 맥스 쓸게요. 얘가 4고 최소값 미니멈 해서 얘는 0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얘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고 하면은 일단 fx 미분 해줘야겠죠. 자, f 프라임 x 구해주면 몇이 되더라? 3, 4, 12x 세제곱 마이너스 4, 3, 12x 제곱 나오네요. 자, 인수분해하면 12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되죠. 자, 주어진 fx 함수 언제 극값을 가진다? x가 0일 때 하고 x가 1일 때 극값을 가지네. 자, 마찬가지로 0과 1에서 우리 극대인지 극소인지 굳이 안 정하고 바로 함수값 구해줄게요. 자, f0부터 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어. f0은 x 대신에 0 넣은 거니까 그냥 1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f1은 몇이 됩니까? x 대신에 1 넣으면 3-4 플러스 1 0이 되네. 자, 그럼 우리 극값은 구해진 거고 여기에 뭘 추가하자? 함수란다. 정해진 구간의 양 끝값을 추가하자. 근데 우리 f0은 이미 구해져 있네. 그러니까 x가 2일 때만 구해주면 되네. 자, f2 구해주면 몇이 됩니까? 3 곱하기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8 플러스 1 계산하면은 48 마이너스 32 플러스 1이니까 17 나오네요. 그럼 다 됐죠? 자, 함수값 각각 비교하니까 뭐가 최대야? f2가 최대가 되는 거 비슷네. 따라서 우리 맥시멈 값 계산하면 17 되겠고요. 최소값, 미니멈 값 계산하면 0 나오겠죠? 자, 다음 같이 우리 답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하나 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주어진 구간이 0과 3 사이일 때 최대 최소 구하시오. 자, fx 미분하죠. f'x 계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나오죠. 자, 이때 우리 최대 최소 구해주자. 그럼 일단 f'x가 x 이퀄 1에서 0 되고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0 되니까 얘네가 우리 극값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각각 극대 극소 판별 안 하고 바로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f-1은 안 구해도 되겠네. 정해진 구간이 1과 3 사이니까 마이너스 1 버리고 f1부터 구해주자. 자, f1 구해주면은 3이 아니죠. f1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제 극값 구했으니까 구간의 양 끝값 구해줘야죠. 자, x 대신에 1하고 3 넣었는데 어차피 f1 구해놨으니까 우리 f3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x 대신에 3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7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네요. 계산하면 19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해주는 함수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가 하나는 최대값, 하나는 최소값이 되겠죠. 자, 제일 큰 값 19가 우리 최대값이다 쓰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8번 같은 경우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일단 x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극값이 발생을 하죠.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가지겠고, 그죠? 그때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여기 다시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서 위에다 그릴게요. 18번 같은 경우가 다음 같은 그래프 모양을 가지겠죠. 일단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 극소를 가질 거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1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정해진 구간이 어디야? 1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3까지만 놓고 x 이퀄 3까지만 놓고 이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 이퀄 1에서 최소값 나오고 x 이퀄 3에서 최대값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18번 그래프 형태가 위에와 같겠습니다.